건설안전기사 필답형 2025년 3회 문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1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관. 취관은 가스가 이동하는 배관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세틸렌 용접장치 취관에는 불꽃이 역류해서 폭발하는 것을 막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안전기라고 해요. 안전기. 아세틸렌 용접장치 취관에는 안전기라는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보일러. 보일러는 압력이 많이 상승하겠죠. 그래서 압력 방출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압력 방출 장치. 그리고 세 번째, 동력식 수동 대패. 여기는 날 접촉 예방 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교류 아크 용접기. 교류 아크 용접기에는 자동 전격 방지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동 전격 방지기. 자,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관 안전기. 보일러는 압력 방출장치. 동력식 수동 대패는 날 접촉 예방장치. 그리고 교류 아크 용접기에는 자동 전격 방지기입니다. 그러면 1번 문제가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가 한번 법조문을 확인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법조문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제289조 안전기의 설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안전기 설치, 아세틸렌 용접장치 취관, 안전기 설치. 자, 그리고 116조를 보면 사업주는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 방출장치, 압력 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자, 1개, 2개, 요 끼어쓰기 되어야 됩니다. 압력 방출장치 1개 또는 2개 이상. 그리고 최고 사용 압력 이하,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 그리고 다만, 이 다만부터가 또 이게 문제라 출제될 수 있어요. 압력 방출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1개 작동, 그리고 다른 압력 방출 장치는 최고 사용 압력 1.05배 이하. 자, 요게 또 출제될 수 있겠죠. 다시 보겠습니다.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해서 사업주는 압력 방출 장치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압력 방출 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1개 작동, 다른 압력 방출 장치는 최고 사용 압력의 1.05배 이하, 1.05배 이하입니다. 자, 그리고 2항 보겠습니다. 제1항의 압력 방출 장치는 매년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 산업통상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국가교정 업무 전담 기관에서 교정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 압력에서 압력 방출 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나부로 봉인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년 1회 이상 국가교정 업무 전담 기관에서 교정받은 압력계를 이용해야 됩니다. 근데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은 압력 방출 장치에 대해서 4년마다 1회 이상, 자, 이거는 4년마다 1회 이상 설정 압력에서 압력 방출 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자, 이거 끼어쓰기 다시 해봅시다. 116조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 방출 장치 1개 또는 2개 이상,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작동. 다만 압력 방출 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1개 작동, 다른 압력 방출 장치는 최고 사용 압력 1.05배 이하. 그리고 압력 방출 장치는 매년 1회 이상. 자, 근데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은 4년마다 1회 이상 검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9조 볼까요? 사업주 작업 대상물이 수동으로 공급되는 동력식 수동 대패기계 날접촉 예방장치 설치. 그리고 아크 용접과 관련해서 교류 아크 용접기를 사용하는 경우 교류 아크 용접기에 자동 전격 방지기 설치. 그러면 이제 문제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교류 아크 용접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자동 전격 방지기를 설치해야 되는 장소,
장소 세 가지를 써라 하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장소 세 가지. 자, 장소 한번 외워봅시다.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그리고 도전성이 높은 물체, 그리고 도전성이 높은 수분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도전체, 도전성, 도전성. 도전체, 도전성, 도전성인데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근로자가 물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수분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에서 교류 아크 용접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동 전격 방지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자동 전격 방지기 요거 쓰라는 문제는 올 수 있고, 아니면 교류 아크 용접기에 자동 전격 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를 써라 이렇게 하면 요 밑에 세 개를 쓰면 됩니다. 자, 문제 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 로프와 관련하여 가로를 채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사업주는 항타기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 로프 안전 계수가 5 이상이 아니면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항타기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 로프의 안전 계수는 5 이상입니다. 권상용 와이어 로프는 추 또는 해머가 최저 위치에 있을 때 또는 널 말뚝을 빼내기 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권상장치 드럼에 적어도 2회 감기고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일 것. 사업주는 항탈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장치의 드럼축과 권상장치로부터 첫 번째 도르래의 축 간의 거리를 권상장치 드럼폭의 1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2번. 이것도 어디서 출제가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1조.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 권상용 와이어로프 안전계수가 5 이상 아니면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에 212조. 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라 되어 있죠.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권상용 와이어프를 사용할 때 준수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얼마든지 이렇게 놓을 수도 있겠죠. 요 4개를 쓰라고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권상용 와이어 로프는 추 또는 해머가 최저 위치에 있을 때 또는 널 말뚝을 빼내기 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권상장치 드럼에 적어도 2회 감기고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일까? 두 번째 봅시다. 권상용 와이어 로프는 권상장치 드럼에 클램프 클립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할 것. 세 번째, 권상용 와이어 로프에서 추 해머 등과의 연결은 클램프 클립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할 것. 4호, 클램프 클립 등은 한국 산업표준 제품이거나 한국 산업표준이 없는 제품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규격을 갖춘 제품을 사용할 것. 자, 다시 보겠습니다. 항타기 항발기에 권상용 와이어 로프를 사용할 때 준수사항 하면, 자, 2회, 그리고 견고하게 고정, 그리고 견고하게 할 것, 그리고 규격을 갖춘 제품을 사용할 것. 자, 이런 식으로 이걸 외워주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216조 봅시다. 216조 이항 보면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장치 드럼 축과 권상장치로부터 첫 번째 도로의 축 간의 거리를 권상장치 드럼폭의 1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를 사용할 때 작업 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하는 사항 2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는데, 자, 단 보세요. 활선작업용 장치의 경우 흠균열 파손 등 그 밖의 손상 유무 제외란 말은 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 요 부분은 쓰지 마세요. 자, 봅시다. 그러면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그리고 과부하 방지장치 작동 유무인데 와이어 로프 또는 체인 구동 방식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웃트리거 또는 바퀴의 이상 유무, 작은 면의 기울기 또는 요철 유무, 그리고 5번째는 쓰지 마라 그랬죠. 쓰지 마라. 자, 다시 보겠습니다.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하면 하나 썼죠. 그 다음에
과부하 방지 장치 작동 유무해서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 구동 방식의 경우. 자, 두 개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첫 번째, 두 번째를 외우면 제일 좋은데 그게 좀 불편하신 분은 좀 짧은 거 3번, 4번을 외워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은 순서대로 1번, 2번을 일단 외우는 전략이 있고, 아니면 이 중에서 내가 외우기 편한 거 3번, 4번 좀 편하죠. 아웃트리거 또는 바퀴의 이상 유무, 작은 면의 기울기 또는 요철 유무. 자, 3번, 4번을 먼저 외우고, 그리고 여력이 되면 1번, 2번을 함께 외우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자, 이것도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에서 자 11호에 나온 겁니다.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가나다라마 있죠. 비상정지장치, 비상하강 방지장치, 과부하 방지장치, 아웃트리거, 바퀴, 작은 면의 기울기 또는 요철, 그리고 활선작업용 장치의 경우 홈, 균열, 파손 등 그 밖의 손상 유무. 문제 4번 보시겠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상 건설 현장의 경우 공사 진작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최소 사용기준입니다. 그리고 공정률이 쭉 나와 있고, 그러면 최소 사용 기준이니까 당연히 이 숫자도 가장 적은 걸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공정률이 50% 이상 70% 미만은 사용 기준 50% 이상, 그리고 70% 이상 90% 미만은, 자, 이것도 작은 숫자 70% 이상, 그리고 공정률 90% 이상은 사용 기준 90% 이상,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50, 70, 90. 그리고 두 번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대상, 건설공사 중 총공사 금액이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단가 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총계약 금액이 기준입니다. 자, 그럼 이게 어디서 시험에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3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50, 70, 90. 그 다음에 마찬가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 이 고시는, 여기서 고시란 말은 뭐냐면 장관이 만든 행정규칙을 고시라고 합니다. 이 고시는 건설공사 중 총공사 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합니다. 4천만 원 아닙니다. 2천만 원 이상. 문제 5번.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상 구조물 해체공사에 사용하는 해체작업용 기기기구 5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11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5가지. 자, 이거 5가지 한번 해봅시다. 앞세기, 대형 브레이커, 철제 햄머, 화양유, 핸드브레이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팽창제, 절단톱, 체키, 쐐기 타입기, 화염방사기, 절단줄 톱입니다. 자, 그리고 영어는 안 써도 됩니다. 자, 우리 한글로 앞세기, 대형 브레이커, 철제 햄머, 화양유, 핸드브레이커. 앞세기, 대형 브레이커, 철제 햄머, 화양유, 핸드브레이커.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용접이란 말은 금속을 붙인단 말이고, 용단은 금속을 자른단 말이에요. 금속을 붙이거나 자르거나, 자, 용단, 금속을 붙이거나 자르거나 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 감시자 지정, 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업주가 화재 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을 위해서 지급해야 하는 장비 3가지 이렇게 돼 있죠. 자, 장비 3가지 뭐 어떤 겁니까? 첫 번째 확성기입니다. 확성기. 두 번째는 휴대용 조명기구. 세 번째는 화재 대피용 마스크.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화재 대피용 마스크 되겠습니다. 자, 이거 어디서 시험에 나왔는지 확인해 봅시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 화재 감시자입니다. 화재 감시자. 자, 화재 감시자와 관련해서 일단 다른 형태의 어떤 시험 문제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화재 감시자를 지정, 배치해야 하는 장소를 써라 하면 요 3가지입니다. 장소를 써라 하면 작업 반경 11m 이내 건물 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자,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작업 반경 11m 이내 바닥 하부에 가연성 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그리고 세 번째,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 벽, 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 전도나 열 복사에서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 감시자를 지정 배치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화재 감시자의 업무도 한번 볼까요? 화재 감시자의 업무. 자, 업무는 재난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 이 장소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지 여부 확인입니다. 그리고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 작동 여부의 확인. 그리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화재 감시자 업무. 자, 이거 세 가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사업주는 배치된 화재 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화재 대피용 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 장비를 지급해야 된다. 따라서 화재 감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피용 방연 장비는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화재 대피용 마스크입니다. 자, 그리고 요 전체 내용을 다 기억해 두세요. 문제 7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표지 중 금지 표지의 종류 두 가지. 금지 표지, 그리고 금지 표지 색채와 관련해서 자, 한번 봅시다. 먼저 바탕은 흰색입니다. 기본 모형은 빨간색, 그리고 관련 부호 및 그림, 이것은 검은색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지 표지의 종류 한번 두 가지만 외워봅시다. 출입금지, 보행금지. 출입금지, 보행금지. 물론 그 외에도 차량 통행금지, 사용금지, 탑승금지, 금연, 화기금지, 물체이동금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출입금지, 보행금지 두 개 외우겠습니다. 출입금지, 보행금지, 출입금지, 보행금지. 문제 8번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NATM 공법상 사업주는 터널 전전 지역에 항상 신선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환기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환기 설비의 환기 용량 산출 기준 4가지 되어 있습니다. 환기 용량 산출 기준. 자, 이거 한번 외워봅시다. 먼저 발파 후 가스 단위 배출량을 산출하고 이의 소요 환기량. 소요란 말은 필요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발파 후에 가스 단위 배출량을 산출하고, 그리고 이것의 소요, 필요한 환기량, 그리고 근로자 호흡에 필요한 소요 환기량, 디젤 기관의 유해가스에 대한 소요 환기량, 구멍 붙이기 콘크리트의 분진에 대한 소요 환기량. 자, 그럼 요거 외워볼까요? 밝은 뒷붐하고 끝자리에는 소요 환기량 이렇게 쓰면 돼요. 자, 발파 후 가스 단위 배출량을 산출하고 이의 소요 환기량. 근로자 호흡에 필요한 소요 환기량, 디젤 기관의 유해가스에 대한 소요 환기량, 그리고 뿜어 붙이기 콘크리트 분진에 대한 소요 환기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NATM 공법 제39조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문제 9번 굴착 작업 시 토석이 붕괴된 원인을 외적 원인, 내적 원인 구분할 때 외적 원인에 해당하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도 있는데 너무너무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 원인, 내적 원인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외적 원인에서 사면, 번면. 자, 사면, 번면은 오늘 결국 비탈면을 말합니다. 비탈면. 이 비탈면의 경사 및 기울기 증가. 그리고 절토, 성토. 절토는 말은 뭐죠? 흙을 깎는단 말이고, 성토는 흙을 쌓는단 말이에요. 절토 및 성토의 높이 증가, 그리고 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 하중의 증가, 그리고 지표수 및 지하수의 침투에 의한 토사 중량의 증가, 그리고 지진 차량 구조물의 하중작용, 그리고 토사 및 암석의 혼합층 두께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4개만 외우라 그랬죠. 그래서 외적 원인 4개만 해봅시다. 사면, 번면의 경사 및 기울기 증가, 절토 및 성토 높이의 증가, 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 하중의 증가, 그리고 지표수 및 지하수의 침투에 의한 토사 중량의 증가. 그래서 이것도 외울 때 사절공지하고 증가, 전부 증가로 끝납니다. 사절공지 증가.
자, 이렇게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사, 절, 공, 지하고 증가합니다. 그리고 내적 원인. 내적 원인 볼까요? 절성토. 절토 사면의 토질, 암질, 성토 사면의 토질 구성 및 분포, 토석의 강도 저하, 절성토, 절성토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문제 1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호의 안전인증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는데 단 규격 또는 등급 등 요거 제외란 말은 쓰지 마시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럼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형식 또는 모델명, 제조자명,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안전인증 번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디서 출제됐는지 또 한번 기원 한번 찾아볼까요? 보구 안전인증 고시 제34조입니다. 안전인증 제품에는 규칙 제114조에 따른 표시 외에 별도로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됩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호 형식 또는 모델명, 2호 규격 또는 등급 등 요거 쓰지 말라 그랬죠. 요거 빼고 그 다음에 제조자명,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안전인증 번호.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형식 또는 모델명, 제조자명,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안전인증 번호입니다. 1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유해비용 방지계획에 폼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에서 공사 개요 및 안전관리계획 관련 첨부 서류 4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단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 방법은 쓰지 마시오. 그러면 공사 개요 및 안전관리계획 관련 첨부 서류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사 개요서.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빼놨죠.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건 너무 길어요. 공사 현장 주변 해양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이고 배설물 현황을 포함한다. 자, 일단 요거는 마지막에 외웁시다. 공사 개요서 일단 외우고 전체 공정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그리고 안전관리 조직표 이렇게 일단 외웁시다. 공사 개요서, 전체 공정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안전관리 조직표. 자, 이거 어디서 출제가 됐냐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유해비용 방지계획서 첨부 서류에서 공사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과 관련해서 공사개요서, 그 다음에 이건 너무 길다 그랬죠. 공사 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매설물 현황 포함, 전체 공정표,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안전관리 조직표, 그리고 요 마지막에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 방법은 제외라고 했지만 일단 이렇게 6개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 관리계획에 첨부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1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입니다. 가설도로란 말은 공사나 작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도로, 가설도로입니다. 사업주의 준수사항입니다. 봅시다. 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 그리고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 설치, 그리고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속도제한 표지 부착. 저 4가지 외워봅시다. 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그리고 차량의 속도 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이 4가지 암기하시겠습니다. 자, 이거 산업안전보건기준을 하는 규칙 제379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업주는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 도로는 견고하게 설치, 그리고 도로와 작업장이 접해져 있을 경우 울타리 등을 설치,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 설치, 그리고 차량의 속도 제한 표지 부착. 자,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13번 KCS 표준시방서상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거푸집널, 기초보호기둥 및 벽의 측면 해체시기와 관련해서 가로를 채우시오 이렇게 되는데요. 자, 보니까 가로축은 시멘트의 종류입니다. 시멘트의 종류. 자, 시멘트 종류 보니까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가 있고, 그리고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하고 그 다음에 1종, 그리고 오른쪽에는 전부 2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평균 기온이 20도 이상일 때는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는 1입니다. 1. 그리고 20도 미만 10도 이상은 3일. 그래서 평균 기온이 낮으면 시간이 좀 더 걸리죠. 자, 그 다음에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1종. 자, 이것은 20도 이상은 4일, 20도 미만 10도 이상은 6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 2종은 20도 이상일 때는 5일, 그리고 20도 미만 10도 이상일 때는 8일. 자, 그래서 외울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2, 3, 4, 6, 5, 8, 2, 3, 4, 6, 5, 8, 2, 3, 4, 6, 5, 8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표를 한번 볼까요? 표를 보면 KCS 14, 20, 12 거푸지 및 동바리에 관한 내용에서 자,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 기온 20도 이상, 20도 미만 10도 이상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는 2일, 3일. 그리고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와 1종은 4일, 6일. 그리고 2종은 5일, 8일 이렇게 됩니다. 14번 위험예지 훈련 4단계와 관련하여 가로를 채우시오 되어 있는데 1단계는 현상 파악입니다. 1단계 현상 파악, 2단계 본질 추구, 2단계는 본질 추구, 그 다음에 3단계는 대책 수립, 3단계는 대책 수립, 그리고 4단계는 목표 설정. 자, 그러면 이걸 넣어서 한번 다시 봅시다. 현상 파악, 본질 추구, 대책 수립, 그리고 목표 설정. 현본 대목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3회 건설 안전기사 필답형 문제. 자, 공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